네, 안녕하세요. 공시법 배소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멘토링 특강 이 시간에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고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절차입니다. 자, 예컨대요. 우리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갑이 협조를 하지 않아요. 등기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판결에 의해서 증명해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올 때는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나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갑이 와가지고 인정을 해주면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될 텐데 갑이 협조하지 않아서 혼자 올 경우에는요 그 계약서만 들고 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제 인정을 해서 등기를 해주질 않아요. 따라서 갑이 협조하지 않으면 을은 이전 등기 청구를요 소로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승소 판결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이 승소 판결은요. 이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지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판결을 통해서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일 뿐이에요. 이행을 명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을이 있으니까 갑은 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는 권리가 변동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187조에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할 필요 없는 경우에 판결이 있지만 그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지 이행 판결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같이 올 필요는 없고 이제는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뿐만 아니라 갑도 마찬가지죠. 갑도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하지를 못합니다. 등기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 인수 청구를 했는데 을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때는 갑도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승소 판결도 똑같습니다. 갑에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이에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으니까 을은 빨리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이행 판결일 뿐이지 그 판결에서 바로 물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단독 신청하면 이제 을 앞으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우리가 뭐 특강 시간도 했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때 넣습니까? 인수 청구를 하는 갑과 등기 명의 되는 을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법상 등기 고리자, 절차법상 등기 고리자가 이제 구별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자, 이행은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이행을 청구하게 되겠죠. 매도인은 등기 인수를 청구하는 거죠. 인수 또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이 되는 거죠. 자,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이행 판결에 의해서 이제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승소한 자만이. 그러니까 매순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요. 을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갑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죠. 패소한 사람은 안 되고 승소한 자만이. 그럼 여기서는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여기서는 패소한 사람이 을이죠. 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을,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이행 판결을 말하겠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통 오늘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요. 이렇게 이행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 법에서 형성 판결이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을병이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이것은 갑이 가져라, 이것은 을이 가져라, 이것은 병이 가져라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게 되면요. 등기부상으로는 공유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갑이 단독, 이 부분은 을이 단독, 이 부분은 병이 단독, 단독으로 이제 소유하게 되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등기 없이 바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바로 권리가 변동이 되고요. 그 변동된 내용을 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들, 갑이나 을, 병 누구든지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여기서는 승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병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다고 해서요. 병한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거 아니죠. 갑이 청구했다서 갑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확하게 나누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으니까 판결에서 나눈 것뿐이에요. 즉 그래서 승소 패소라는 개념은 없고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고 각 공유자 다시 말해서 우리 등기법성으로 따지면은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누구든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 병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으면은 병이 이제 원고가 될 것이고 갑은 피고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는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이건 소송법적 표현이고 민법상으로 하게 되면은 각 공유자들은 등기법성으로 하면은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각자는 갑을병 각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서 가져와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거죠. 자 1번 보시면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이렇게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은 승소한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패소한 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판결은요.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행 판결문을 가져와야 등기관이 보고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등기를 이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각 공유자,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기법적 표현으로요.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승소 패소는 없습니다.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확인 판결, 형성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행 판결문을 가져야 되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만은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변론이 종결되네요. 근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자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변론이 종결 후에 사망했다는 것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거의 판결 받기 전에 거의 승소 판결에 난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때 소송이 다 끝난 후에 사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요.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을 앞으로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을이 단독 신청해서 등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을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을이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죠. 사망을 했는데 사망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병이에요. 병. 유일한 상속인이 병입니다. 그때 이제 등기하는 방법인데요. 이 상속인은 피상속인 을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그러니까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요. 그 승소 판결문을 받은 지위도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사망했으니까 을은 빠져나가게 되고요. 병이 이 자리로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잖아요. 병이 이 자리로 들어와서 병이 매수인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을이에요. 그러나 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을은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한 자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비록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을 명의로는 사망한 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을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상속인 병이죠. 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병 명의로 직접 이렇게 병 명의로 등기를 할 때요. 그럼 병이 다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갑과 공동을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을의 승소 판결의 지위가 그대로 병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바로 병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을의 승소 판결문만 들고 가서요. 병은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물론 병은 승소 판결문만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때는 을이 사망하고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가족관계 등록부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을 앞으로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즉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고 등기 고리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판결이 한 등기에서요. 또 이어서 또 보시면은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확정 판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을 1심에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은 패소한 자가요. 항소를 해가지고 2심으로 계속 2심 돼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소송이.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가지고는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확정 판결해야 돼요.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확정이 안 됐죠. 확정되지 않은 뭐 가집행이랄지 가처분 결정 이런 것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좀 달라요.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죠.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는 아직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등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국 등기, 본등기 이런 것들은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확정 판결서, 그러니까 판결서, 판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확정 판결서를 가져야 되지, 공정증서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죠. 공정증서는 누가 씁니까? 공증인, 변호사나 법무사죠. 판사 사인 있는 걸 가져야 되지, 변호사, 법무사 사인 있는 거, 공정증서로 단독으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확정 시기는 불문해요. 그래서 확정 시기가 언제였느냐 상관없이, 즉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소멸시에서 소멸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기필 정보가 있는데요.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또 조만간 하게 될 텐데요. 등기필 정보는 우리 쉽게 말하면 권리증이죠. 그래서 권리를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할 때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가 이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등기 의무자, 지금 현재 그 명의인 등기 의무자, 그 사람의 권리증, 즉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의무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그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에 따라서 공동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이제 계약서가 될 텐데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혼자 하면서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야 돼요. 확정 판결 정보. 그러니까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확정 판결 정보니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돼요. 이행 판결이든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이든지 불문하고 다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 정보이라는 것은요. 일단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 정보이 있겠죠.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확정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뭐 패소한 사람이 항소를 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되면 확정 증명서를 발급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판결 정보 밑에다가 확정 증명서 껴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보라고 합니다. 가끔 시험 문제가요. 확정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송달 증명서 이런 거 들어가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송달 증명이라는 것은 판결문이 나오면요. 판결문을 그 소송을 받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보내줘요. 자, 보내주면 이제 송달이 되었다는 이제 송달 증명서인데 송달 증명서는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에 한 등기에 있어서 송달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다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들이 이제 조서가 있는 거죠. 조서. 이제 판결이 종료되는 것은요. 끝까지 싸웠어요. 원고와 피고 끝까지 싸우게 되면은 판결로서 종결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 명이 기권해 버릴 수 있어요. 중간에 당사자들이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판결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조서만 작성해요. 조서. 그러면 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은 항소를 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기권한 사람이 항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돼 버리면요. 이걸로 바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확정력까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조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가져올 때는 이 조서 자체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따로 확정 증명서를 안 가져와도 돼요. 조서는 그 자체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5가지 정도 골라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하나하나 지문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더 있는 것까지 좀 보도록 하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 우리는 그 등기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법상 규제가 있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었을 때 특히 이전 등기에 있어서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확정 판결, 즉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확정 판결서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규제를,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소리는 반드시 또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그 중간 생략 등기 억제라고 해서 검인을 받도록 해요.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서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판결서의 검인은 받아야 돼요. 이 검인은 중간 생략 등기 억제라고 하는 어떤 공법상 규제죠. 이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는 확정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반드시 따로 제출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만약에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또 농지다 그러면은 또 공법상 규제를 받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 투기 억제라고 해서 또 자격 의사가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즉 경자 규제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격 의사가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또 규제를 하죠. 농지법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공서 행정관청에 뭐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승소 판결에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로 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행정적 규제를 받는 것들이요. 행정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들은 반드시 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11번 보시면요. 판결에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요. 만약에 그 등기에 있어서 등기사 이해관계는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따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해관계의 승낙서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여기다 적을까요? 좀 이래서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소유자인 상태에서 여기에 일해가지고요. 일해가지고 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라고 하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세권이 전세금이 한 5억이라고 해보죠. 5억.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부기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B 앞으로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한 5억 정도 되니까요. 한 3억 정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A의 전세권은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소도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하는데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요.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말소에 있어서 B라는 사람은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이해관계. 그래서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말소를 할 때도요. B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말소를 함에 있어서요. A가 그 말소 등기 신청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승소 판결은요.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 B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는 반드시 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 제3자에게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또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 것 이외에 등기 의무자 것도 함께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만 등기 권리자 이외에 등기 의무자, 갑의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 등본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갑의 것, 을의 것을 모두 가져와야 되는데요. 을이 만약에 단독 신청을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요. 우리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 갑의 주민등록 등본, 즉 주소증명정보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매매를 한 것인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갑의 주소증명정보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이 판결문에요. 피고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갑의 주소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에 이 사람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갑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일치를 하더라 이거죠. 일치를 하니까 일치를 하게 되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요. 판결에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이때는 또 갑의 주소 증명 정보를 안 가져도 돼요. 을의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결문상에 나와 있는 이 피고 갑의 주소하고요. 등기 기록에 나와 있는 갑의 주소가 틀려요. 이렇게 주소가 다릅니다. 자, 다르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뭔가 다르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판결문상의 피고 갑의 주소하고 등기 기록상 갑의 주소가 이렇게 달라요. 다르면 이럴 때는 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또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 증명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것도 가져오는데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문에 갑이 나와 있으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결문상의 갑의 주소하고 등기 기록상 갑의 주소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또 갑의 주소 증명 정보를 또 가져와야 돼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12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또 출제가 됐던 기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죠. 여러 가지 지문들이 많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5개 정도를 골라서 내기 때문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의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를 보았고요. 전 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